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BL 바이오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용체 단일 항체의 유라시아 특허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허 결정으로 ABL 바이오는 이 단일 항체에 대한 권리를 204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학개미가 올해 들어 테슬라를 4조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면서도 테슬라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성장 둔화 우려로 인해 추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정부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정부 전반에 확산되면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관세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오면서 관련 국내 ETF 상품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늘 것이라는 관측도 천연가스 관련 상품의 수익률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밀려났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이 자료하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또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는 모습인데요. 또 반도체주의 경우 모건 스탠리가 하반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코스피 상단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저희 방송 공략주들 계속해서 흐름이 좋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공략했었던 노머스 오늘까지 14%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슈프리마의 경우 30% 넘는 시세 분출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급등 나올 종목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벌써 4월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수익들 잘 나셨는지요? 자, 월요일장 오늘도 약간 코스닥 지수가 바이오주들 하락에 떠밀려서 약간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일단 낙폭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많이 크지는 않고요, 그죠? 다만 시장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단발성 테마주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 SK텔레콤 유심 사태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또 무더기 상한가 급등을 하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물론 오늘도 일부 종목을 상승을 했지만, 네, 뭐 이재명 대표의 또 뭐 플라스틱 금지 뭐 이런 지금 발언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뭐 제지주나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발적인 이슈로 인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 이거는 도무지 뭐 따라잡을 수가 없. 20% 상승을 해서 출발을 해버리니까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따라잡기 힘든 매매 구간에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조선, 방산 뭐 이 두 개 섹터에서는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는, 그러니까 시장은 순환매가 막 돌아야 IT도 가고 다음날 자동차도 가고 그 다음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조선주도 가고 방산도 가고 뭐 제약주도 가고 화장품도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야 건전하고 우리가 수익 내기 참 편할 텐데 지금 시장은 약간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방산주를 따라잡아야 되나? 조선주 따라잡아야 되나? 이거 아니면 수익이 안 나니까요. 그죠? 이런 시장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송 잘 보시면 제가 오늘도 위너11 종목으로 수익을 지난주에도 많이 내드렸지만 방산주 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방산주는 못해요. 그나마 이제 이 시장에서 조금 덜간 조선주나 방산주나 이렇게 좀 후발주자를 찾아서 가끔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 주도주들 잡기는 약간 좀 힘들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테마주들도 뭐 잘 하지는 편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종목을 발로 뛰어서 정말 시장을 샅샅이 뒤져서 중소형주들 순환매를 기다려서 먹을 수 있는 쫓아가면서 먹는 게 아니라 또는 너무 또 막연하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 주워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발목에 사서 뭐 적산병 21선 돌파나 이렇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종목들을 구성해 왔으니까요. 어렵습니다, 시장. 예,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특히나 오늘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어수선한 한 주 또 우리 종목으로 알찬 수익 걷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의 종목들, 오늘의 라인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라인업입니다. 먼저 수비수 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두 종목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세 종목 선발이 된 모습입니다. 새로운 선수 CJ 선발되어 있는 모습이었고요. 미드필더 라인으로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는 JVM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14% 넘는 수익률의 주인공이죠. 노머스도 그대로 자리에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 히든 종목 새롭게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공격수 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메지온과 케이스트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새로운 히든 종목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위너 11 라인업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저희 종목은 잠시 뒤에 분석해보도록 하고 경기 전 컨디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예측해 주신 대로 시장에서 이제는 실적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세 리스크가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는 남아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일단 트럼프 리스크가 소멸됐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레임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임기한 지 100일도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약간 기세가 하나 죽었긴 한데 트럼프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단 핸즈오프 시위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관세 노이즈가 약간 잠잠해진 거고요. 이제 트럼프가 약간 좀 입조심, 말조심을 좀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좀 보시면 네, 트럼프 지지율 이번 주에 100일을 맞이하는데요. 대통령 미국 역대 100일 시점입니다. 100일 시점을 봤을 때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39%입니다. 지금 39%. 8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니문 효과가 무조건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식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전 수치는 언제일까요? 42%였는데 그 역시도 1기 트럼프가 했던 수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제정책, 우리가 보는 건 관세정책의 64% 물가 상승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 상황,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 자산 중에 금융자산에 또는 주식자산에 또는 연금에 노후 자금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주식이 폭락하면 미국 사람들은 즉시 노후 생활의 안전핀 역할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되면 이런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은 약간 대중관세 인하율도 145%에서 50%, 60% 하락하는 걸 검토해야 하고 있어. 우리는 중국과 대화를 잘 하고 있어. 시진핑은 나는 너네랑 대화한 적 없는데 오히려 약간 좀 공수가 뒤바뀐 상황이죠. 그리고 또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은 없다.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도 말씀 좀 드렸죠,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은 약간 트럼프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부딪히는 주식시장에서 보면 말씀 좀 드렸죠. 부모로 치면 중앙 정부가 뭐 아빠라고 치면 중앙은행은 엄마, 그죠? 둘이 부부싸움하면 증시는 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둘이 치고받을 때 증시가 가장 크게 폭락을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증시가 폭락하니까 파월 연준 해임은 없어요. 역대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럼프니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측면이 약간 발언 수위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결국은 일보 후퇴를 했습니다. 그죠? 채권, 달러, 증시. 달러도 연초 대비 한 10%가량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 환율이 안정되는 거 보이지만 달러 약세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외국인 매수를 이끌 만한 그렇게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자, 여기까지는 왔어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러면 더 가기 위해서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의해서 다 너 25, 25, 25, 25 이거 이제 90일 유예를 하면서 반등을 주긴 줬는데 자 여기까지 떨어졌다 반등을 자 그러면 하락폭의 3분의 1은 기술적 반등, 2분의 1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새로운 성장 동력. 트럼프가 완전히 발언을 철회하던가 나는 관세 이제 제가 잘못했네요. 상호 관세 없던 얘기고요. 10% 관세도 이제 천천히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요.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29일입니다. 29일 현지 시간, 미국 현지 시간 트럼프 100일이에요. 또 여기서 과연 또 무슨 얘기를 할지 여기가 또 한 번에 좀 저는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조금 지금처럼 완화적인 입장 스탠스를 좀 취해줄지 체크를 29일 날 현지 시간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의 이 100일 여기에 따른 코멘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굉장한 실적의 한 중심에 와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시점으로 지난주까지 S&P 기업 중에 약 36%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77%입니다. 실적 다 좋게 웬만하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증시 지표도 그렇잖아요, 그죠? 소프트 지표,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진짜 하반기에는 침체가 오는 건 맞긴 맞나 보다. 하지만 하드 지표들, 그죠? 뭐 GDP나 뭐 이러한 CPI나 이런 지표들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순항이다. 실적만큼은 지금 뭐 미래에 트럼프 관세가 이제 누적이 되는 데이터가 뽑혀지는 뭐 2분기, 3분기는 모르겠지만 일단 1분기는 일단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또 36% 실적 발표를 예정을 합니다. 즉 이번 주까지 하면 약 한 70% 거의 다 실적 발표를 하고요. 특히나 세븐 중 4개 이번 주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가이던스 대비 뭐 테슬라는 어닝 쇼크 나와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캐펙스 투자 축소 AI에 관해서 데이터 센터나 뭐 엔비디아 칩이나 여러 가지 이 투자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통한 니네들의 계획이 뭐야? 축소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알파벳은 다행히 지난주에 캐펙스를 한 $750 컨센 대비 한 30억 달러 더 할 거야. 나는 AI에 대한 투자를 줄일 마음이 없어. 딥시크가 뭐든 나는 계속 투자를 확대할 거야라고 밝히면서 금요일장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상승을 해줬었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컨퍼런스 콜에서 밝히는 캐펙스에 대한 이 견해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국내 증시는 조선주만 가요. 좀 답답한데, 그죠? 조선주만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실적이 가장 좋았죠, 그죠? 작년에 이 HD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이쪽 실적 발표를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 가장 큰 상승률을 일으켰었던 전력기기, 변압기 종목들의 이 실적에 대한 주가 상승분이 지금 1분기에 저는 조선주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상반기 1분기의 실적이 HD 현대일렉은 안 좋았나요? 좋았죠. 근데 주가가 실적보다 훨씬 더 멀리 가니까 이제 실적에 대해서 감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음식도 일주일 연속 먹으면 좀 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 오늘 윗꼬리 확 달고 조금 밀리던데 이번 실적 발표가 세론적인 성격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오히려 실적 발표가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적보다 조금 더 많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거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간 4배 주가 올라갔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위너11에 조선주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번 주는 조선주 약간 여러분들 좀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 좀 챙기면서 가시고요. 신규 투자자분들은 조선주 말고 좀 다른 쪽에
좀 순환매를 노려보는 전략. 제가 그 순환매는 오늘 준비해 왔으니까 일단 종목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외국인 매도가 우리 감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와, 제가 이 공매도 재개한 이후에 3월 30일 날 제가 실수한 게 있다 그랬죠. 공매도 재개를 하면 외국인이 무조건 뭐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팔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뭐 MSCI 편입에 대한 호재, 뭐 기대도 있고, 우리 뭐 증시가 올라가면 쇼커보도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일단 뭐 이 손님 저 손님 일단 다 받아야 시장이 막 붐벼야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근데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았어요. 자, 최근 4주간 외국 매도 그래도 보니까 이제 슬슬 줄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매도 트럼프 리스크가 정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최근 외국인 매도 금액 일단 클라이막스는 지난 것 같아요. 최근 4주 전에 일주일간 5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5거래일 동안 6조 매일 1조씩 판 거죠. 그럼 조다 매일 1조씩 그죠? 그러다가 3주 전에 4조 1천억으로 줄더니 지난주에 1,200억까지로 줄었습니다. 오늘도 매도 금액은 상당히 줄었죠. 그죠? 외국 매도가 막 거의 뭐 20조 가까이 팔다가요. 1월부터 지금 거의 20조 팔았습니다. 20조 팔다가 살짝 사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일단 픽스 클라이막스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약간 매수로 돌아가려는 분위기. 그래서 여기에 일단 국내 증시는 그러니까 수급도 그런 거예요. 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사야 지수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메이저가 사야. 그러면 두 가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됩니다. 팔던 사람이 덜 팔면 안 팔면 올라가요. 아니면 사던 사람이 더 사야 올라갑니다. 저는 기관이 더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연기금이 더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려면 팔던 애가 그만 팔아야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더 땡기기보다는 팔던 외국인이 슬쩍 매도를 줄여가면서 지수가 하방 압력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상승 탄력이 강화되거나 즉 증시는 국내 증시는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외국인들이 턴어라운드 조짐을 수급상 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국내 증시도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우리 또 QR코드 여기 바로 찍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커뮤니티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자료들 올려드릴 테니까 실적 체크해 보시고요. 그죠? 이번 주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에요. 그죠? 시장 주도주들도 있고 삼성전자도 수요일 날 우리나라는 수요일 날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소프트 지표가 너무 안 좋고요. 하드 지표는 그나마 괜찮게 나와줘서 이번에 뭐 GDP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1분기는 모든 지표들이. 근데 중요한 점은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 우리나라는 삼전 수요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어닝 시즌 자 이제 후반에 또 중요합니다. 미국은 항상 좀 약간 목요일 금요일 날에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 그리고 애플,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목요일, 금요일 일단 예정이 돼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는 노동절로 휴장이지만 금요일 날은 개장을 합니다. 즉 목요일 날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이 퀄컴 이 기업들의 실적이 금요일 날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타는.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반도체주들이 또 한번 급등을 해줄 수는 있어요. 반등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또 모건 스탠리에서 하이닉스대에서 또 뭐 지난번에는 뭐 윈터 이즈 커밍 하다가 오늘은 또 뭐 빙산이다 뭐 또 이따위 소리를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이닉스를 자꾸 괴롭히는지는 일단 그것보다 걔네들이 뭐 떠들어대는 것보다 목요일 날 이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관련해서 내용들 또 주 후반까지 또 우리와 함께 시장 분석해 가면서 조선주 뭐 이번 주는 좀 수익 실현하시고 밑에 종목들로 순환매로 수익 나는 전략들 또 종목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오늘 위너 11 라인업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이번 주 라인업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이번 주도 역시나 종목들 성과가 좋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가운데에서 하이라이트 종목과 MVP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지난주 히든 종목이 두 종목이었죠. 네, 역시 히든 종목이 적중률이 높아요. 맞아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종목명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더 확인하시라는 의미의 종목을 가려놓고 또 우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커뮤니티 방에서 종목명을 공개해드리고 전략을 세워드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히든 종목 기억나시죠, 앵커님? 엔터테크, 네. 엔터테크 기업이었습니다. 노머스였는데요. 이러한 자료집들, 노머스 뭐지? JYP인가? SM인가? 기획사인가? 아니면 뭐 제작사인가? 아니요. 이 기업은 지렛대 역할, 독립한 아티스트 IP를 레버리지 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아이돌을 키워서 발굴해서 키워서 먹는 이러한 그 일반적인 대형 기획사 스타일이 아니고 같이 매니지먼트를 해주면서 콘서트도 잡아주고 MD 상품 기획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기관 애들이 요새 시장의 주인이 누구죠? 외국인은 지금 2달째 팔고 있죠,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아요. 차트도 눌림목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은 작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테마가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그죠? 지금 별 5개는 누구 있어요? 조선, 방산, 그죠? 엔터도 뭐 나중에 뭐 DOU, JYP 이런 종목이 신고가 가면 얘도 별 5개 되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료집에서 제가 드리는 건데요. 테마라는 것은 뭐 우리 뭐 선거 테마 이런 게 아니고 섹터 내에서 지금 시장을 얼마만큼 어느가 유행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엔터는 뭐 3개쯤 되죠, 그죠? 그렇게 유행하진 않지만, 네, 뭐 그렇다고 평점을 깎아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별점 하나 누구예요? 바이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주간 단위로 바뀌는 거니까 이 부분도 일단 체크해 보시고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주간 단위로 14% 수익은 났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지난주는 히든 종목이지만 오늘은 수익이 났으니까 다시 오픈 종목으로 바꿨습니다. 이러한 구간, 그러니까 이 강세 2등 삼각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점은 높아지면서 고점은 같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꼭지점에서 만나죠. 자, 그러면 강세 2등 삼각 패턴은 여기서 꼭지점에서 만나면 위든 아래든 한번 튑니다. 그렇죠? 저는 일단 노머스 같은 경우는 오늘 윗꼬리를 달긴 달았지만 이게 그냥 밀리려고 하는 윗꼬리일까요? 오늘 윗꼬리는 신고가 윗꼬리입니다. 그럼 신고가 갔는데 왜 밀렸을까요? 지수가 때린 거죠. 만약에 오늘 신고가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러니까 시장을 같이 봐야 돼요. 가장 좋은 보조 지표는 시장 그 자체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플러스 3% 이상 급등 마감했어요. 근데 요렇게 마감했어요. 윗꼬리 달고. 그죠? 얘는 이 좋은 장세에서 윗꼬리 달고 마감했구나. 이거는 못 가겠구나. 다른 게 먹을 게 많겠구나. 얘는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은 어떻게 됐어요? 코스닥 1% 이상 장딱 시작해서 계속 밀렸어요. 종가까지. 1.5%가 밀렸죠. 이 장은 그럼 얘는 더 갈 놈이에요? 얘는 더 갈 건데 못 간 거예요? 맞죠. 가고 싶은데 지수가 밀어낸 신고까지요. 그죠? 얘는 그러면 내일 지수가 추가 급락만 없다는 웬만한 장세라면 우리는 항상 지수는 그냥 평상시를 유지하면서 종목은 이 목표치를 세우는 겁니다. 항상 지수가 급등할 땐 이거 해야지, 급락할 땐 이거 해야지. 그러려면 차라리 선물 옵션을 하는 게 낫죠. 그죠? 지수는 그냥 평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일 지금 지수가 예를 들어서 그냥 보합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올라가겠죠. 왜요? 지수가 밀어놓은 작용이 있으니까 반대로 지수가 하방 압력이 없어지면 반작용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죠. 그죠? 노머스는 그래서 이번 주도 수익률 14% 기록했지만 더 가겠다. 저는 이 종목 목표 주가를 얼마라고 설정해 드렸냐면 32,200원. 200원은 또 뭘까요? 동전 덤? 아니요. 이 종목 공모 주가가 32,200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모 주가 밑에서 있던 종목들이 추세를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꼭 공모 주까지 한번 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공모주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턴 보니까 나쁘진 않네. 오케이. 그럼 3200원까지 가는 거 맞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노머스 공격수로 가져왔고요. 또 노머스와 바이오 하나 더 갖고 왔었죠. D&D 파마텍도 말씀 좀 드렸죠. 비만 치료제 상승 모멘텀. 여러분들이 왜 올라가고 왜 이마 프로가 여기 종목을 설명하는지 비만 치료제. 자, 비만 치료제 별 5개였잖아요. 그죠? 지지난주에서 올라갔었던 뭐 인벤티지랩 뭐 이런 종목들, 뭐 페트론 바닥에서 팍 치고 뭐 2~3배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별 5개지 뭐. 그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번 주 수익률은 잘 나왔습니다. 20%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던 게 여기 저항대인데요. 여기서 갭으로 뚫어냈어요. 근데 이 갭이 이게 요새 이것 때문에 문제야. KNX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몇십 년을 매매를 했는데 갑자기 넥스트 트레이드 시스템 그러니까 프리마켓 8시부터 매매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예전에는 장전 시간회였고 장우 시간회가 있었는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8시에 막 이래버려 종목이. 그럼 차트가 NXT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허수를 잘 잡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NXT 허수다. 8시에 만들어 놓은 갭. 그러니까 평상 거래가 아니라 한 10억 정도로 그렇게 갭을 만들었으면 인정. 근데 갑자기 막 10주, 20주 막 단주로 막 호가가 없으니까요. 그때 거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올렸다가 빼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괜찮다. 이런 거는 잡아내도 된다. 다시 한번 이게 진짜죠. 이건 장중 거래니까 이게 KLX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잡아내는 매매예요. 이런 게. 그래서 20% 가까이 수익. 이번 주는 있나요? 없어요. 왜요? 됐어요. 여기 나왔었던 고점 여기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많이 밀렸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당분간은 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매매는 대장주를 보고 뭐 인벤티지랩이나 페트론을 보고 하는 후발주 매매는 걔네들의 수익률을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3등주 매매는 3등주답게 치고 빠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D&D 파마텍 좋은 수익 축하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슈프리마였습니다. 슈프리마는 이렇게 가는 종목이 아닌데 이것도 오늘 NXT 갑자기 8시에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30.3% 오늘 MVP 종목이긴 하지만 허수 수익률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수치상에 우리가 NXT를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매매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수익률은 오늘 MVP는 슈프리마 37% 수익을 냈고요. 오늘 그러면 슈프리마 있나요? 없어요. 일단 너무 높게 지금 쳤다가 뺐기 때문에 이렇게 한 10%면 또 갖고 왔을 거예요. D&D 파마텍처럼. 근데 상한가 갔다가 빼버렸으니까 이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 주는 좀 볼게요. 이렇게 좀 힘 좀 빼면 기면서 힘 좀 빼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다음 주에 한번 또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삭제하지 마시고 이번 주 위너 11에는 없고요. 또 관련한 이런 내용들 종목들 오늘도 종목 분석 자료집들 예쁘게 또 이런 내용들 담아서 여러분께 또 무료로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커뮤니티 방에 오셔서 종목집 분석 자료집 꼭 받아보셔서 무슨 종목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가운데 하이라이트 종목은 히든 종목이었던 노머스와 D&D 파마텍이었고요. MVP 종목은 바로 슈프리마였습니다. 특히나 슈프리마의 경우 무려 40% 가까운 시세 분출했기 때문에 오늘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종목이 이 정도의 시세를 분출할지 많이들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 뒤로 라인업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라인업은 지난주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미드필더 제외하고서는 이 종목별 숫자가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이 라인업 가운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수비수를 좀 늘렸습니다. 네, 이번 주 아무래도 우리 목요일 날 휴장이고 다음 주에 또 대체 연휴에 휴장이 맞아요. 많잖아요. 우리 증시가 항상 구정 때도 그렇고 휴장이 많은 날은 좀 약해요.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조금 수비 라인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CJ 한번 처음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앵커님도 올리브영
자주 이용하죠. 네, 올리브영은 솔직히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잘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뭘 그렇게 가서 사는지. 근데 뭐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 외국인들 맞아요. 많이 가시고 또 해외에서 잠깐 오시는 분들도 항상 먼저 드리는 곳이 올리브영 가서 한 20만 원씩 사시더라고요. 그냥. 네. 다음날 또 가요. 하루 20만 원 샀는데. 뭘 할게 사는 많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CJ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나라 가장 큰 게 올리브영과 합병이죠. 그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인적 분할에 대한 리스크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흐름들 보시면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주가가 일단 멈췄습니다. 스톱했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분할에 대한 이슈보다는 물적 분할에 대한 악재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모 언론에서 이 1분기 신용카드 올리브영 결제 금액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가량 줄었대요. 그래서 야 드디어 올리브영 성장세가 멈췄구나. 아니 올리브영 성장세가 멈추면 CJ는 주가가 이렇게 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CJ는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올리브영의 성장이 반영이 된 적이 없는데 올리브영 성장이 멈췄다고 주가가 빠져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다른 거 다 뺀 거 외국인이 산 것들 카드 외국인 구매 내역들 그리고 해외 온라인 이쪽 빼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만 정말 한국인 내국인이 올리브영 가서 산 것만 딱 봤더니 9%가 빠진 거였고 나머지 카운팅 된 게 카드나 뭐 온라인 매출 이런 건 카운팅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약간의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안 갔다.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 3파동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시세로 딜레이 말고 이번 시세로 좀 갈 수 있겠다. 누가 시세 이끌고 있죠? 기관에서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파동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관이 여기서 안 사면 인정. 올리브영이 이제 들되나 보다. CJ는 가본 적도 없이 그냥 꺾이나 보다 하는데 사던 애들은 계속 사잖아요. 그죠? 노이즈가 있을 때도 얘네는 안 팔았잖아요. 그죠? 된 거예요. 그러면. 그죠? 수급의 매수 주체자가 호황제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상파동 이번에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드필더에서 JVM입니다. JVM은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위더 11 종목들 유심히 보시고 가장 많이 보신 애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수비수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휴재. 계속적으로 가끔 골도 넣고요. 그죠? 네. 수비수에서는 김민재 그리고 JVM 미드필더 항상 있죠. 네, 미드필더에서는 뭐 거의 박지성급으로 제가 박제해 놓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 잘 가지고 있고요. 주가가 10%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서 MVP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와우! 뭐예요? 지금은 대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아직 삼성전자도 본 실적 발표 안 했고요. 지금 막 어느 시즌 한복판이란 말입니다. 근데 중소형주들은 실적 발표 언제 하죠? 5월 둘째 주에 다 마감 직전에 마지막 둘째 주에 다 몰려 있습니다. 거의 다가 한 60, 10%가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실적 발표 먼저 하죠? 잘했으니까요. 빨리 잠정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잘 보세요. 실적을 잘 못한 기업들은 끝까지 안 하죠. 발표 안 하나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15일 지난데도 안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못했으니까 발표하기가 꺼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항상 이렇게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잠정 실적부터 내주면서 실적 발표를 먼저 하는 기업들 실적에 자신이 있다라고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그래서 지금 고점 돌파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뿡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종목 잘 보시고 JVM 이번 주 그동안 수익 못 내셨다면 이번 주만큼 꼭 미드필더 JVM 기억하시고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라인업 가운데에서 주목할 종목들 알아보고 왔습니다. 수비수인 CJ와 미드필더인 JVM, 앞으로 시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매매 타점은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주 1등 종목은 이 미드필더와 공격수의 자리에 있는데요. 자세한 힌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로는 이 중국 관광객,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고 두 번째 히든 종목의 경우 국내 유일이라는 키워드에 눈이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은 얇아지는 스마트폰의 수혜다라는 종목인 건데요.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자세히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부터 자세히 주시죠. 네, 오랜만에 좀 5월 달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방송 서두에 말씀 좀 드렸지만 막 올라갈 조선주를 지금 살까 말까 보다는 지금 아직 시세가 반영이 안 된 순환매를 기다리자라는 말씀으로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우리가 중국 가는 거는 무비자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3분기에 대중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무비자를 하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무비자 정책 이후에 한중 하늘길이 많이 열렸지요. 그죠? 2023년 11월부터 해서 2024년 3월까지 요런 증가세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 중국 관광객도 한국 찾는 중국 관광객도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도 이렇게 해주고 마치 무역처럼요. 그죠? 문을 열어줬더니 우리도 문을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관광객이 우리도 많이 가니까 거기도 많이 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이 관광객 교류가 활발한 것 같고요. 3분기 대중단체 무비자가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번에 붐을 좀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역대 보니까 98년도 제가 98학번인데요. 이때 저는 중국인 한국 여행이 시작된 지 저는 몰랐어요. 이때 당시 중국인들 잘 안 보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21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2016년 한참 이때 당시에 아시죠? 뭐 대장금 뭐 이런 드라마들 공전이 히트하면서 따이공들 우리나라 화장품 싹쓸이에 갈 때 아모레퍼시픽, 황제주 등극하고 화장품주들 뭐 난리가 났을 때 당시 이때가 바로 화장품의 르네상스였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800만을 돌파하고 나서 2017년 사드 한알령이 내려지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처음이 21만이었는데요. 코로나 17만으로 줄었다가 이게 이제 엔데믹이 오면서 460만까지 훅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다시 중국인들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얘네들 와서 어디 가요? 카지노. 그죠? 그래서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을 좀 봤습니다. 1,600개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제주도에 높은 건물이고요. 가장 큰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카지노 방문객 수가요. 1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가 늘었고요. 드롭백 판돈이죠. 그죠? 드롭백이 4,800억으로 25%가 늘었습니다. 이 카지노는 세금 빼면 다 수익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요.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뭐 더 많이 왔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데 3월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3월은 연휴 이벤트가 없어요. 3월은. 근데 3월에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 4만 명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아무 평시에 갑자기 왜?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이 드디어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11선 타고 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은 11선 이평선입니다. 5일선은 너무 빠르고 21선은 너무 느려요. 61선까지 눌리면 그 종목은 찐따 된 겁니다. 그죠? 저는 11선 가장 좋아하는 선이고요. 기관의 수급선이라고 부르고 가장 좋은 추세선입니다. 계속 타고 가고 있는데 자, 많이 올랐는데 왜 이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요. 자, 이건 일봉이고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 주가가 2021년도 코로나 때부터 확 작살이 난 이후에 간 적이 없어요. 월봉으로 치면 거의 발목 수준입니다. 무릎도 아니고요. 그죠? 발목. 이제 10,000원 돌파했어요. 이제 10,000원. 그죠? 이렇게 해서 한중 우리나라도 이제 2, 3분기에 단체 관광객도 무비자 시작해주고 또 5월 달에 한알령 해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 핑퐁 이렇게 좋은 관광객들이 교류가 있다면 이 비수기 때 아무 일도 없는 3월 달에
가장 많이 왔던 중국인들이 이제 안 올까요? 아니죠. 더 좋은 이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다시피 여름 관련주는 7월에 사야 되나요? 휴가 관련주는? 아니죠. 5월부터 사야죠. 그죠? 황사 관련주는 겨울부터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종목 말씀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그 문맥상의 이러한 그 논리로 시장을 좀 보자면 화장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관련해서 화장품 많이 시세는 죽어 있지만 뭐 실리콘2 역직구 아니면 뭐 VT 일본 시카 화장품 이렇게 관련 대장주들 보면 중국보다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과거 뭐 대장금 때 중국 관련 화장품 아무래도 지금은 대장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시총은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비중화권의 화장품을 매출을 확대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 기업은 여전히 중국에만 목을 매다가 실적이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징동닷컴 위주로 공급을 합니다. 매출의 80% 이상이 여기 중국 JD.com, 징동닷컴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 3년, 4년을 굉장히 다른 화장품주도 갈 때 다 안 갔어요. 얘는 유럽, 일본 이쪽 매출 비중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죽을 쓰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패자의 역습이죠. 중국이 다시 한번 이 사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과거의 영광만큼은 아니겠지만 중국에 굉장히 목을 맸던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반짝반짝 빛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중국 탑티어 플랫폼 1차 벤더입니다. 벤더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5월 잘 기억을 안 나는데 한 5월 20일쯤 상장을 합니다. 요새 제가 휴젤도 좋아하지만 지금 보시면 파마리서치, 뭐 클래시스, 뭐 이런 기업들 뭐예요? 다 보톡스, 필러, 에스테틱 장비주들,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좋잖아. 이 기업 바이오비주 뭐 하는 회사예요? 얘도 마찬가지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한 1,500억 정도 프리 IPO 좀 받을 것 같은데요. 보톡스, 필러 업체입니다. 그죠? 시장의 주지요. 그죠? 지금 뭐 조선 방산이 화끈하게 주가가 가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조용히 신고가 맨날 가는 애들이 있어요. 파마리서치 애들. 그죠? 뭐예요? HA 필러, 보톡스 또 이쪽 메디톡스, 휴젤 이런 기업들도 조용히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기에 5월에 상장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지분율을 50%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에 대한 지금 뭐 자회사 상장한다고 주가가 가는 트렌드는 아닙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많이 바뀌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분법 평가이익 증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죠. 그죠? 예전에는 뭐 나스닥 상장한다 그러면 막 상한가 막 두세 방 가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뭐 삼자 배정한다 그러면 상한가 이건 시장의 트렌드예요. 뭐 연예인이 참여한다 그러면 상한가 뭐 네 방 간 적도 있고요. 그죠? 근데 지금 트렌드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자, 5월 달에도 안 가면 이 종목 다시는 안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네. 주가가 일단은 연초에 한번 움직였습니다. 한번 움직이면 그래도 한 40%는 올라가요. 쭉 갔다가 두 번째 쭉 갔다가 이런 종목은 뭐가 있어요? 추세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시세가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은 건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시세는 없어도 추세가 있는 종목은 건드리기가 쉽습니다. 아까 11선 상승했었던 1번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국과 관련해서 이 중국과 관련한 카지노 기업으로 추세로 먹기는 쉽습니다. 근데 시세는 건드리기 어렵지만 대신에 한번 딱 타이밍만 잘 잡으면 한번 그냥 뽑아 먹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즉 뭐예요? 단기로는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한 모멘텀의 구간이 왔다라는 거죠. 왜요? 5월이니까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또 차트도 이제 살짝 21선으로 고개를 여기서는 못 삽니다. 여기서는 못 사죠. 그죠?
일단은 돌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음봉도 거래가 없는 상당히 좀 예쁜, 음봉이 좀 예쁘긴 그렇지만 음봉이 잘 떨어져 나와서 좋은 흐름들. 세 번째 바닥권 트라이. 세 번째 트라이니까 이 트라이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일단 디슬라이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차트만 먼저 좀 말씀드릴 시간 관계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을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이평선으로는 11선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 그리고 캔들로는 21선 이평선을 적산병으로 돌파하는 기업들. 그죠? 자, 오늘이요. 시장이 조금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웬만한 좀 테마성 시세를 내는 종목 아니면 종목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음봉도 많고요. 하락 종목이 한 2배 가까이 됐었죠. 그죠? 그럼에도 일단 이 위치에서 양봉으로 버텨내주는 모습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추세 구간에서는 추세는 잘 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시세는 상당히 주는 기업. 그러니까 한 일주일 코스 딱 치고 먹기에는 오늘 양봉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음봉 냈으면 안 가져왔을 거예요. 그냥 2개 하고 말았을 건데 오늘 양봉하니까 한번 해볼 만하네. 그죠? 해볼 만하네. 그래서 여기도 목표 주가 많이는 말고요. 한 10% 23,000원까지만 딱 이번 주 주간 단위로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명 확인하셔서 이런 거는 내일 바로 오전장 공략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의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히든 종목들의 수익률이 강했던 만큼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들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히든 종목인 만큼 방송 중에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종목명과 함께 종목별 자세한 매매 타점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관세보다 실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오늘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슈프리마 무려 40% 가까운 시세 분출했고요. 또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는 중국 관광객 증가 수혜주 등 세 종목 짚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